(2월 27일) 글로벌 비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긴장하고 계실 아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D-Day가 다가왔는데요. 이를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오후장 들어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확실히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우선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이 변동성에도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위를 향하게 될지 아래로 향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월가에서는 7.7%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살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실적 소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간밤에 이 기대감을 가득 가져갔던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S&P 500과 나스닥 지수 상승분을 대부분 만납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결국 0.4%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로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모멘텀을 잃었던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화근이 됐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Mr. President, have you just made a decision on what level you will seek on tariffs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made a decision. We'll be announcing it very soon, and it'll be 25%, generally speaking, and that'll be on cars and all other things. And European Union is a different case than Canada, different kind of case. They've really taken advantage of us in a different way. 조만간 EU, 유럽연합에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에 대한 발표를 곧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입품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함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관세 한 달 동안 시간을 더 가지겠다.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EU에 대한 신규 관세, 여기에 따른 타격을 시장은 더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하원이 가결시킨 트럼프 감세안의 효과도 상쇄를 시킨 것이죠. 오늘 3대 지수 하락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S&P 500 지수는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중단하고 간밤에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5,960포인트 선에 거의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암호화폐도 거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4% 가까이 떨어지면서 84,000달러 선마저 반납하는 움직임, 시총 2위 이더리움과 4위 리플 역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미국 증시 전략가들은 미국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및 가이던스가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있다 발표될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올 경우 시장이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시사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 속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갑니다. 3.7%의 플러스 브로드컴과 AMD, TSMC까지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훈풍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 외에 M7들의 분위기는 엇갈리는데요. 애플이 2.6%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전날 8% 급락했던 테슬라는 오늘도 3.5%가량의 추가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유럽 시장 판매 부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작년 11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300달러 선마저 반납하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AI 방산주 팔란티어는 5일 연속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나섭니다. 2% 가까운 플러스권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치고요. 이제 전일 하원이 가결시켰던 이 새로운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을 먹고 사는 보험사들, 몰리나 헬스케어라든지 센틴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수입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이쪽에 위치한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서던 카퍼 등의 구리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컨센서스와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73% 급증한 380억 달러 예상되고요. EPS는 65% 가까이 뛰어오른 85센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률 첫 번째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분기에 385억에서 390억 달러 밴드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세대 블랙웰 플랫폼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는 30에서 40억 달러까지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의 대략 10% 정도는 블랙웰에 기인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딥시크 등장에 따른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아직까지는 딥시크가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엔비디아 제품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축소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 역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블룸버그 측에서는 오늘 옵션 시장을 기반으로 산출해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0% 상승할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6시 20분, 지금으로부터 10분 후쯤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컨퍼런스 콜은 이어서 7시쯤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런 포인트들 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특징주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메타입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메타의 주가 올랐고요. 오늘 GE 버노바, 비스트라 등의 이 전력망 관련주들 함께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마존은 간밤 새로운 AI 비서 알렉사 플러스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존의 스피커라든지 스마트 홈 디스플레이 등에서 알렉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생성형 AI를 합친 겁니다.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또 사람한테 더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지난해부터 기한을 미뤄왔던 연리의 보고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가까스로 마감 시한을 맞춰서 제출했다는 소식.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간밤에 급등세를 보였죠. 10.7% 상승한 50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공개했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 홈디포에 이어서 대표적인 경쟁사입니다. 로우스의 실적 역시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익과 매출 모두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1억 8,500만 달러의 매출액에 1.93달러의 EPS, 특히 동일 매장 매출이 1.9% 하락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0.2% 오히려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47달러 선에 거래를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GM도 보겠습니다. GM은 배당금을 25% 증액시키고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발표와 함께 주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8% 급등한 48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최대 규모의 맥주 제조사입니다. 엔하이저 부시 인베브가 되겠는데요. 판매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EPS와 매출액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 9% 가까이 급등하면서 56.8달러 선 가리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세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팅 소프트웨어 업체인 앱러빈. 아주 많은 수익률을 작년 한 해 동안 투자자들에게 가져다 드렸던 종목인데 얼마 전에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간밤 두 개의 리서치 펌에서 공매도 리포트를 더 발간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무단 데이터 사용 의혹, 즉 약관을 벗어난 수준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애플과 구글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타의 AI 알고리즘을 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메타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의혹일 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의견이 전문가마다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를 팔로우해 보셔야겠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20%까지 낙폭을 키웠다가요. 종가 기준으로는 12%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입니다. CEO 교체 단행과 함께 올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2억 3,400만 달러로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요. 손실폭도 22센트로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었죠. 인도량은 70% 상승한 10,000대 이상의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의 주가는 CEO 교체 소식을 여파를 받아가면서 크게 밀려나는 움직임 화제긴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RG 에너지와 GE 버노바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AI 수요에 따른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력 생산을 확충하겠다. 양사의 계획이 들려왔습니다. NRG 에너지와 GE 버노바 일제히 10% 안팎의 급등세 나타냈네요. 특징주 모두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시장은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이제 잠시 후 7시에 있을 컨퍼런스 콜까지 확인해보면서 그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간밤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기대감이 가득 보여지기도 했고 이 월가의 IB 측들에서도 이 엔비디아를 두고 긍정적인 의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반 다소 부진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다시 반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2천억 달러로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이처럼 높은 시장 가치를 고려할 때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변동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실적을 전후로 월가의 주요 분석기관들은 엔비디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성장세 그리고 그 잠재력은 명실상부 강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주가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죠. 이 딥시크의 영향으로 10% 넘게 하락하면서 최근에 좀 극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분기 실적 그 시즌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12%가량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실적을 통한 주가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를 두고 IB 측들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고 있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아직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서 내놓은 바에 따르면 68명의 애널리스트들이 175달러의 목표 주가를 평균적으로 잡고 있고요. 이는 지금 가격의 약 40%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저블 알파에 따르면 이 18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1명의 보유 의견을 제외하고 17명이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가는 40%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정말 이러한 예상대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IB 측들의 의견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IB 측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지금 이 실적 발표가 투자 심리의 최저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90달러로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2025년까지 엔비디아가 이 글로벌 GPU 시장의 9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기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측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옵션 시장에서 1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선 엔비디아가 AI 전망을 어떻게 내놓게 될지, 특히나 이 딥시크의 영향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실적, 그 이후에 그 반응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루던 슈마컴의 연례 보고서 제출이 드디어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강력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 슈마컴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IB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수개월간 지연됐던 14회계 보고서를 미 금융당국에 제출하며 장중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전일 제출 기한이 임박하며 10% 넘게 급락했다가 2024년 회계년도 연례 보고서와 2025년 회계년도 두 분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그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3%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CEO는 이번 보고서 제출이 아주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더 강력한 성장을 향해서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례 보고서 제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IB가 하나 있습니다. 룹캐피털 측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 기존 $50에서 $70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은 특별한 성장 기회를 가진 아주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엔비디아 AI 관련된 수요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의견을 잡아야 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매수 의견이 나오고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두고 좀 변동성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베리에이션이 좀 다양합니다. $15에서 $93로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잘 해소하게 될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라이릴리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라이릴리가 제품의 가격도 낮추면서 폭발하고 있는 수요에 강력하게 대응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바가 있죠. 이에 간밤에는 미국 내 제조업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미국 내 4개의 신규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7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체중 감량 및 당뇨 치료제에 대한 높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리쇼어링과 관련된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신규 건설하겠다, 확충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직 공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이번에 공장이 건설된다라고 한다면 최소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확충되고 10,00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도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제조업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제조 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또 무엇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관련된 투자와 발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더 힘을 받게 될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노보도 디스크 측에서는 이 수요 따라서 공급 부족 종료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65억 규모의 제조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공급 부족 문제를 이제 잘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일라이릴리도 이렇게 생산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주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기 전에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393억, EPS는 $0.89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상황입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이 엔비디아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성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승했느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는지도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성적이 공개된 이후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세부 실적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다가오는 7시에 컨퍼런스 콜이 공개가 되죠.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금 잭슨 황이 지금 딥시크의 역량을 얼마나 잘 소화했느냐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AI 매출단에서 어느 정도로 잘 관측을 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 세부 실적,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나 $356억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상회하는 실적 가운데 이제 주가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게 될까? 이 시점 기준으로 0.4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기세를 기대감과 함께 잡아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헤드라인은 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던 루시
루시드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 장에서는 실적도 괜찮았고 생산량도 늘리겠다라는 소식에 주가의 상방 압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이 CEO 교체설에 주목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전기차 자동차 업체인 루시드가 현지 시간 25일 생산 비용 절감에 성공해 올해 전기차 생산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 그리고 주당 EPS는 0.2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CEO 교체 소식에 투자자들은 우려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체가 수요 둔화뿐만 아니라 비용 증가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루시드가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그래서 판매량을 늘릴 것이다. 생산량을 함께 늘릴 것이다. 라는 소식에 주가가 함께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시드는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에 함께 등락을 좀 크게 가져간 바가 있었죠. 이 무려 주가 변동폭만 살펴봐도 2021년 말에는 55달러가량이었는데 지금 2달러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달러 미만에서 아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봤는데 이 CEO 교체 소식에 지금 투자자들은 그리고 시장은 단기 리스크에 조금 더 집중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에 레드번 측에서는 루시드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CEO 교체로 인해서 회사의 핵심 이념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비전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좀 긴장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이러한 위기를 루시드가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